득점왕을 했던 선수잖아요. 그런 득점왕을 했던 선수가 벌써 에이징 커브가 오는 거냐? 득점왕인데 약간 이런 그 소위 스탯 워싱이라고 하죠. 경기력은 안 좋아도 뭐 경기 끝나고 나면 2골 완승 뭐 이런 식으로 빅6라는 팀으로 분류가 되는데 거기서부터 한참 내려가 있는, 요즘 축구 팬들 표현으로는 더보기 리그라고 하죠. 더보기 리그에서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보니 연예와 스포츠 이슈를 다루는 핫시스. 안녕하세요, 뉴시스 인턴 기자 하영수입니다. 오늘 스포츠부 김진엽 기자님 모시고 나눠볼 이야기는요, 토트넘과 손흥민의 부진입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최근 토트넘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18일 새벽에 있었던 유로파리그 8강 2차전 프랑크푸르트전에서 1대0으로 승리해 합산 스코어 2대1로 준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없이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기자님은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손흥민 선수가 없어서 좀 공격이 단조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경기 스코어에서 알 수 있듯이 1대0 신승을 거뒀고요. 손흥민 선수가 없어서 좀 패턴 자체는 단조로웠지만 그래도 막판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공격수를 빼고 수비수를 넣으면서 좀 굳히기에 들어가는 등 4강 진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에서 조금 달라지고 있다. 내용과 결과는 조금 아쉬웠을지라도 어쨌건 4강 진출이라는 결과를 내는 소득의 성과가 있었던 경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흥민은 당시 부상으로 경기에는 동행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손흥민 선수의 부상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외신을 통해서 나온 바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는 지금 지난 몇 주간 발 부상으로 좀 고생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프랑크푸르트 전 이전의 경기였던 울버햄튼전도 결장을 했고 이날 경기도 결장을 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울버햄튼전은 결장하고 프랑크푸르트전은 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호전을 기대를 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좀 토로하면서 이날 경기는 결장을 하고 이제 독일 원정을 가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손흥민 선수가 2경기를 쉬었고 향후 또 빠르게 회복을 한다면 이제 4강전부터는 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번 부상 소식과는 별개로 BBC 등 현지 매체에서는 최근 손흥민의 부진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까요? 궁극적인 베이스는 에이징 커브, 그게 노쇠화라고 하죠. 이제 손흥민 선수가 92년생이니까 안으로 계산을 해도 33세입니다. 이제 30대 중반을 향하는 나이고, 이제 최근 스포츠 과학이 발달하면서 40세까지 뛰는 선수들도 자주 볼 수 있지만 손흥민 선수처럼 스피드 를 중심으로 하는 선수들에게는 이제 30대 중반을 향하면서 강점이 조금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손흥민 선수도 이제 그렇게 좀 스피드 문제로 조금 어려움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전반적인 스피드는 조금 떨어졌지만 이제 손흥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양발 슈팅 능력과 또 박스한 타격 능력은 여전하기 때문에 이번 시즌 기록한 스탯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피드 좀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고 전술적인 문제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예전에 해리케인 선수와 함께 손케 듀오로 뛸 때는 해리케인 선수가 투톱을 뛰어가지고 측면으로 빠지든가 아니면은 케인 선수가 원톱에 있을 때는 완전히 측면에 빠져서 좀 측면에서 상대를 흔드는 역할을 하면서 득점을 했는데 이번 시즌 역시 측면 자원으로 뛰고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도와주는 손흥민 선수에게 기회를 창출하는 공간이 만들어지기보다는 본인이 만들다 보니까 공간 자체를 조금 기대했던 만큼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조금 부진하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까지 부진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팀 내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한테 비난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이 선수한테 너무 가혹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현지 팬들이 손흥민에 대한 기대가 커서 그런 것일까요? 이제 손흥민 선수는 득점왕을 했던 선수잖아요. 그런 득점왕을 했던 선수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3세로 이제 노쇠화를 걱정해야 할 나이긴 하지만
또 표면상으로 봤을 땐 여전히 30대 초반의 선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벌써 에이징 커브가 오는 거냐 득점왕인데 약간 이런 현 상황과 이제 기대치에 좀 괴리가 오면서 조금 이제 비판에서 좀 자유롭지 못한 거로 보이고요. 단순히 손흥민 선수 본인이 좀 못한다는 느낌보다는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는 공격수들도 전반적으로 다 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의 부진이 또 더 돋보이는 거는 주장인데 주전 공격수인데 다른 선수들과 함께 부진하다 보니 같이 평가절하도 해서 하향 평준화된 느낌을 좀 보여주는 면도 없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장인데 네. 팀 성적이 못 받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토트넘이 15위에 머물고 있는데요. 지금 15위라는 순위는 토트넘이 이제 소위 얘기해서 EPL에서 빅6라는 팀으로 분류가 되는데 거기서부터 한참 내려가 있는 요즘 축구 팬들 표현으로는 더보기 리그라고 하죠. 맞습니다. 더보기 리그에서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보니 손흥민 선수의 부진이 조금 더 부각되는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진의 원인이 스쿼드 측면에서도 있군요. 사실 손흥민 선수가 정말 좋은 활약을 보였던 시절에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케인, 에릭센, 델리알리 등 데스크 라인을 구축하기도 했는데 요즘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고 있는 선수들과의 조합은 좀 어떻습니까? 그 소위 스탯 워싱이라고 하죠. 경기력은 안 좋아도 뭐 경기 끝나고 나면 2골 완승 뭐 이런 식으로 스탯으로 경기력을 세탁하는 선수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팀 내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스탯 워싱이 안 되는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장이고 우리가 또 기대하고 있는 득점왕 출신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더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치도 있으면서 케인이라는 선수가 없고 지금 솔랑케라는 선수나 브레넌 존슨이나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들 외에 오도베르나 히샬리송이나 텔 같은 선수들은 여전히 좀 기대에 못 미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손흥민 선수의 이들이 못 따라주는 거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이들이 여전히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좀 못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공격수들의 비단 부진이 공격수들만의 부진이냐 보기에는 현대 축구에서는 미드필더와 측면 수비, 수비까지 이제 토탈 축구의 개념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밸런스 문제도 있을 거고 시즌 초반에는 주전 선수들이 줄부상을 당하면서 토트넘이 어려운 출발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연쇄 효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의 최근 출전 시간도 좀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손흥민 선수가 촬영일 기준으로 공식전 43경기에 출전해서 3,060분을 뛰었거든요. 경기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평균 이제 71분 정도로 소화를 한 겁니다. 이제 주전급 자원으로 봐야 되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30대 선수에게 90분은 아니지만 70분 이상을 뛰고 있으면 사실상 경기 3분의 2 이상을 뛴 거잖아요. 여전히 주전급으로 볼 수 있지만 풀타임 활약상이 좀 적어 보여서 좀 손흥민의 입지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좀 변하고 있지 않는 거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실제로 최근 5경기에선 풀타임이 단 1경기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 손흥민 선수가 발 부상이 있었던 사실이 불거지면서 포스테코글루가 손흥민 선수를 주전으로 안 본다기보다는 이제 몸 상태가 문제가 있으니 조금 체력 안배를 해줬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가 몇 주 동안 발 부상이 좀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그럼 이런 부분이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부상을 좀 참고 뛰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손흥민 선수는 이제 저는 개인적인 친분이 없지만 저는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손흥민과 되게 굉장히 친해진 느낌, 내적 친밀감이 있거든요. 네. 제가 마침 기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가 2015년인데 그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으로 이적하던 기사를 쓰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손흥민의 토트넘 10년을 약간 같이 한 느낌이어서 이 선수의 발전과 장단점을 다 알고 있고 또 이제 국가대표 현장에서 믹스존이나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 선수가 말하는 걸 보면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선수입니다. 대표팀에서도 혹사 논란이 있을 때마다 국가대표로서 뛸 수 있는 영광이라는 표현으로 잔부상 없는 선수가 어디 있느냐, 뛸 수 있으면 뛰는 거다라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토트넘에서도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선수인데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조금 불편하다고 감독님 저 힘들어서 못 뛰겠어요 라고 말할 선수도 아닐 뿐더러 또 그럴 상황도 되지 않아서 조금 참고 뛰지 않았느냐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 인터뷰를 조금 더 얘기하자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현지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는 경기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핵심인 선수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정작 팬분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핵심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다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토트넘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토트넘 자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즌을 너무 부진하고 있습니다. 유로파리그는 4강에 진출을 하면서 이제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무관 탈출 가능성을 키우긴 했지만 리그는 현재 15위에 머물면서 구단 역사상 최저 순위를 걱정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EPL이 1992년에 출범했는데 그 이후로 토트넘이 EPL에서 기록한 최저 순위가 15위거든요. 이제 93년, 94 시즌에 나왔던 15위가 최저인데 지금 그 15위와 타이를 기록하고 있고 또 리그에서 17패를 기록했습니다. 네. 역대 최고 많이 기록했던 패배가 19패인데 이제 거기까지도 이제 단 2패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죠. 여태까지 EPL에서 기록했던 안 좋은 기록들을 나쁜 의미로 경신할 수 있는 상황이 겹치다 보니 팬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소위 범인 찾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럼 제일 먼저 타겟이 되는 자원이 감독일 거고 주요 선수가 될 거고 또 포지션상 문제가 되고 있는 수비수나 스탯이 적은 공격수 이런 식으로 이제 범인 찾기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손흥민 선수도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실제로 손흥민을 신뢰하고 안 하고와 별개의 문제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주장이고 공격 포인트가 가장 많이 생산해내는 선수를 쓰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주장인데 언론에다 대놓고 나는 그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으니 진심이든 아니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믿고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사실을 토트넘 팬들도 모를 리가 없거든요. 네. 근데도 왜 이렇게 손흥민을 욕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욕을 하느냐. 뭐 그들이 훌리건이어서 범인 찾기를 한다기보다는 해소할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그렇게 비난의 화살이 좀 쏠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이제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 프랑크푸르트전 2차전이 끝났는데 2차전 승리 이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여러분은 아쉽겠지만 나를 더 보게 됐다라는 워딩을 했습니다. 그인즉슨 본인이 4강에 진출시켰기 때문에 경질설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번 시즌 조금 더 팀을 이끌게 됐다라는 좀 뼈 있는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리그는 조금 망쳤지만 UEL에서 토트넘이 우승을 한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과 토트넘의 무관도 탈출시키고 또 그 중심에 손흥민이 또 결승전에서 4강에서 주요 길목에서 득점을 하거나 공격 포인트를 생산한다면 여론은 또 반전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로파 리그에서 지금 4강까지는 올라갔지만 사실상 이번 시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그에서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다가오는 4강을 앞두고 남은 두 경기도 노팅엄과 리버풀을 만나기를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남은 2패도 달성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팅엄은 예상과 달리 또 이제 마침 토트넘을 과거에 이끌었던 누누 감독이 지금 노팅엄을 굉장히 잘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우승을 노리고 있는 팀이다 보니 토트넘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대일 수 있는 건 맞지만 또 선택과 집중을 하기에는 경기력이라는 측면에서 노팅엄전도 그렇고 리버풀전도 그렇고 굉장히 잘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2패를 달성할 수도 있는 안 좋은 상대들이긴 하지만 반대로 4강전을 치르기 전에 분위기를 뒤집기에는 이만한 상대들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아시아의 상징적인 선수가 무관으로 끝나는 건 이제 한국 축구가 또 아시아의 호랑인데 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어서 트로피를 딸 수 있는 팀으로 이적을 해서 토트넘 팬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손케 라인이 토트넘에서 하지 못했던 우승의 무관의 한